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3,3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수는 최고점인데 어떤 종목이 지수를 이끌었는지 조금은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성장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주가에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수를 이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는 연일 고점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이걸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만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상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의 상승과 함께 3,30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5%의 상승과 함께 81,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오전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오후에 조금 약세를 보여주면서 0.3% 하락한 68만 8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다시 상승 흐름과 함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음 주를 기대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종목들, 오늘 카카오는 1.5% 하락이 나왔고 네이버도 2.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틀째 두 종목이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분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인 3,3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소폭 줄어들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에서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4거래일째 좋은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수급만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개인들의 힘이 약해지게 된다면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어제하고 오늘처럼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는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연기금도 이틀째 지금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카카오에 비해서는 오늘은 매도세가 나왔지만 비교적 기관과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음 주에도 한번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LG화학, 신풍제약, HMM, 효성첨단소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삼성 SDI, SKI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국인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주로 금융업종, 제조업, 화학 이런 업종들을 오늘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 이런 업종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인 합쳐본다면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을 오늘 많이 매수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살펴보면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차트 위치를 보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도 마찬가지로 약 0.6%의 상승이 있었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비교적 경기 민감주로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6월 초에는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올려 세우면서 주가의 방향 자체를 상방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낮췄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 이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모습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는 정말 파월 연준 의장 말대로 최근의 소비자 물가 정말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걸 우리도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점차 2%로 떨어지는지 이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조금의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제가 월 초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측치하고 결과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잘 대응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목 그대로 다음 주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삼성전자만 해당될 수가 있지만 다음 주에는 2분기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비록 분기 배당이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 보너스로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살펴보면 6월 29일이 배당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때는 무조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배당을 받으면 아마도 8월 중순쯤에 배당이 지급될 것이고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름 휴가 보너스로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6월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무조건 보유해야 되고 배당락 당일 29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다음 주 수요일 6월 30일 날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에는 다음 주 목요일 7월 1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래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했던 과거 일자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두 기업의 본 실적 발표 당일보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당일 이때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번 분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시점을 하여금 주가의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예요. 여기를 살펴보면 지난 분기 예측치보다 실제는 영업이익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왔고 지난 분기에도 예측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동안을 살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예상치보다 항상 실적이 더 잘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삼성전자의 과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당일 그때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3월 31일 날 직전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국내 시장에는 4월 1일 날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4월 달의 차트를 보시면 이 당시거든요. 지금 이틀 동안 4%의 상승이 나왔었고 최근의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틀 동안 4%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분기로 넘어가서 4분기 실적 발표 당일 그때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1월 7일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는 1월 8일 날 영향을 미쳤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당시죠. 약 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하고 2분기 이 당시에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날 실적 발표를 하고 국내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 직전 분기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상황이 어땠는지 이 점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 점에 따라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주가 흐름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면 그 시점을 하여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를 더 기대해보면서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종목을 보유하고 홀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삼성전자의 작년 차트,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물론 작년 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 것은 하반기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19년도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는 비교적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면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았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8년 대비 19년도에는 무려 50% 가까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녹아들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반기하고 달리 하반기에는 하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7년도. 물론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6년도. 16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6년도부터 20년까지 5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단 18년도만 제외하고 모든 해에서 삼성전자의 하반기 차트 흐름이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반기보단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했고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반기는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제 하반기가 곧 시작될 테니까 지금처럼 100원 전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모두가 부정적으로 볼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볼 때 그때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볼 때 그때를 오히려 수익 실현의 기회로서 접근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대적인 시각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짚어드렸던 중요한 이슈 2가지 한번 챙겨보시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6월 25일이네요. 이제 올해도 절반 가까이나 지났는데 시간 정말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하반기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